비포 그리고 애프터입니다. 일러스트는 동일한데 흔들리는 느낌에 따라서 훨씬 퀄리티가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죠. 모델 보내주신 분은 카키30님이시고 피드백 사항은 물리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해 주셨어요. 만든 물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가벼운 움직임으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아쉬운 부분에 피드백을 맡긴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을 처음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리랑 연관 지어서 설명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파트가 있습니다. 이 허리춤에 흔들리는 키링이 너무 이야기할 거리가 많겠다 생각했습니다. 앵무새겠죠? 부리가 큰 귀여운 앵무새. 이 앵무새를 입체감 있고 가볍게 흔들리는 방법을 같이 만들어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귀여운 앵무새에게 어떤 물리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파라미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봤을 때는 물리연산에서 파라미터 2개 사용됐거든요. 형태는 키링 자체가 흔들리는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벨트에서 연결된 고리가 흔들리는 움직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진자, 두 번째 진자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냥 워프 디포머를 사용해서 파라미터에 회전하는 움직임이나 아니면 포물선을 그리는 흔들림을 만드셨을 때는 움직임이 이렇게 중간이 살짝씩 작았다 커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덜그럭거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앵무새만 봐도 작았다 커졌다는 게 느껴지고요. 앵무새 키링 쪽의 형태를 봐도 디포머가 조금 작았다가 커지는 이 키와 키 사이에 줄어들었다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보관 방식 때문에 그런데 매뉴얼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아요. 매뉴얼을 확인했을 때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이 워프 디포머는 키와 키 사이가 선형 보관이 됩니다. 그게 기본이라서 예를 들면 이 꼭지점과 다음 키에서 움직인 움직임의 위치가 직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회전이 들어가 버리면 이 최단 거리로 키의 움직임이 이동하니까 그 사이가 작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회전 디폼을 사용해서 흔들림을 만들면 작아졌다 커지는 움직임이 발생을 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회전 디포머만 사용을 하기에는 상위 디포머의 변형이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워프 디포머를 사용해서 나는 흔들림을 만들고 싶어 한다면 확장 보관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확장 보관을 하는 방법은 원하시는 디포머를 선택을 하고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여기 옆에 짝대기가 3개, 저는 이거 항상 짝대기 3개라고 부르는데 명칭은 팔레트 메뉴라고 해요. 팔레트 메뉴에 들어가셔서 확장 보관 찾아서 보관 방식을 SNS 보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다양한 부분에서 SNS 보관을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이거 좀 덜그럭거리는 것 같은데 무슨 보관해야 하지 할 때는 SNS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키와 키 사이에 이 점의 개수만큼의 보관을 해주는 거라서 이미 파라미터의 키를 너무 많이 찍어 두셨다면 점의 개수는 줄여도 괜찮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덜그럭거리는 느낌 없이 매끈하게 흔들리는 거 보이시나요? 드라마틱하죠? 물리연산 창에서 확인해 보면 흔들리는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재밌는 개체가 있으면 이렇게만 흔들고 끝내기가 아쉽거든요. 입체감을 넣는 방법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체감을 가지면서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파츠가 좀 분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편이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진 파일은 PSD 파일이 아니라 큐비즘 파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파츠 수정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라이브2D 프로그램에서 PSD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뽑을 수 있냐면 프로젝트 창에서 원본 폴더 PSD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PSD 내보내기 베타가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내보내기를 해서
내보낸 파일을 그림 프로그램에서 열 수 있겠죠. PSD 형식이니까. 클립 스튜디오로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불러올 때 클리핑이 풀려 있어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좀 걱정을 했던 게 PSD 자체를 불러오는 거야 작업자는 당연히 PSD를 받아서 작업을 할 테니까 문제는 없지만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건 파츠 수정이잖아요. 이런 작업들을 하실 때는 일러스트를 그리신 분께 반드시 허락을 맡아야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진행할게요. 저는 이 앵무새 파츠를 좀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앵무새 부리 하나 뗄 거고요.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완전히 리터칭이거든요. 그래서 일러스트를 그리신 분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파츠 분리는 부리랑 날개 이렇게 2개만 했고요. 이제 분리한 이 파일을 이 상태 그대로 그냥 똑같이 저장을 하고요. 작업 중인 프로젝트 뷰창에 끌어다 놓습니다. 작업하고 있는 파일 선택하고 파츠를 PSD를 교체해 줄 거예요. 아까 내보내기 했던 PSD 그대로 교체할게요. 교체 하면 새로 추가된 파츠들이 이제 모든 레이어 위에 새로 뜰 겁니다. 파츠 창에서 맨 위에 생긴 폴더를 열어보면 여기에 이번에 새로 만들어 온 앵무새 부리와 날개 파츠가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메쉬를 먹여주고 기존 앵무새 파츠가 있는 디포머 안에 끌어다 놓습니다. 레이어 순서도 기존 앵무새 파츠가 있는 쪽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끌어다 넣을 때는 머나먼 길을 이제 이렇게 쭉쭉 내리면서 가지 마시고 위치를 이동시키기 원하는 파츠들을 잡고 그 위치에 들어와 있는 파츠 다른 파츠 하나 선택하고 해당 위치에 방금 선택한 파츠 쪽으로 살짝 끌어당기듯이 두시면 이동이 됩니다. 메쉬는 조금 더 촘촘한 게 좋을 것 같아서 프리셋 대형으로 먹여주겠습니다. 저는 이런 키링 파츠가 있을 때는 이 파츠들을 전부 다 담는 회전 디포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회전 디포머가 없을 때는 디포머에 의해서 몸이 변형이 될 때 변형된 형태를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키링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키링 디포머를 담아놓은 게 회전 디포머라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형태가 유지가 됩니다. 이게 어디서 좀 제일 크게 많이 활용이 되냐면 얼굴을 기울임을 만들 때는 Z 파라미터의 회전 디포머를 사용해서 키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몸 전체가 다 들어있는 워프 디포머로 몸에 움직임을 넣어줄 때는 너무 당연하게 그걸 의식하지 않고 잘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머리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변형이 되면 안 되는 개체들의 형태를 유지할 때 회전 디포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워프 디포머의 직접적인 변형을 받지 않는 것 뿐이지 위치는 같이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몸이 이동을 하는데 얘만 덜렁 그 자리에 남는 건 아니니까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형태가 유지가 되었다면 회전 디포머를 형태 유지용으로 만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이 디포머를 파라미터의 키를 찍어서 움직임을 넣어줄 수도 있겠죠. 벨트와 키링이 연결되는 이 첫 번째 고리를 흔들어 줄 거예요. 키를 찍고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끊고 흔들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위에 고리와 아래 고리 연결을 할 때 한번 흔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얘네들을 또 회전 리포머에 넣어줍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에 키를 찍고 흔들림을 만들어주고 파츠를 고리 부분 파츠 분리를 잘 해주셔서 이 상태로 또 회전 리포머에 담아줍니다. 중심을 흔들릴 위치로 두고 파라미터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파라미터 복제하고 흔들겠습니다. 파라미터 3개 사용이 되었고요. 물리현상 창 가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디포머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워프 디포머의 선형 보관으로 인해 일어나는 덜그럭거리는 문제도 자연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는 제 입맛대로 좀 조절해볼게요. 전 이 정도 움직임이 마음에 드네요. 흔들림 정도는 마지막 단을 좀 줄여줬고요. 반응 속도는 갈수록 좀 더 빨라지게, 수렴 속도는 수렴 속도도 마찬가지로 갈수록 조금 더 수치가 커지게 조정을 해줬습니다. 가볍고 빠르게 흔들리는 느낌을 내려면 수치를 좀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키링 자체가 찰랑찰랑 흔들리는 움직임을 만들어줬잖아요. 이제 여기서 인형의 입체감을 추가해주면 훨씬 더 좋은 느낌이 나게 됩니다. 파츠 분리한 이 개체들을 한 번에 처음엔 움직여줄 거예요. 한 디포머에 담아서 새로운 파라미터를 만들고 그 파라미터에 이 인형이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듯한 입체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안에 들어있는 파츠들을 선택해서 같은 파라미터의 키를 추가하고 입체감을 좀 더 강화해 줍니다. 고리가 없으니까 어떤 느낌으로 돌아가는지 좀 확인을 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고리를 추가해 봅시다. 대략적으로 만든 이 움직임을 물리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자를 하나 더 추가해서 입체적으로 흔들리는 움직임만 만들어 주었는데도 그냥 키링 자체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입체감이 살게 되었죠. 개체 자체에 입체적으로 흔들리는 움직임을 만들어서 그걸 진자에 하나 추가해주는 것만으로 훨씬 더 좋은 물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인형 자체가 폭신폭신하게 좀 흔들리는 듯한 물리와 꼬리 깃이 흔들리는 물리를 추가를 해줄 수도 있겠죠. 비포 그리고 애프터입니다. 일러스트는 동일한데 흔들리는 느낌에 따라서 훨씬 퀄리티가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죠.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시청해 주셨을까요?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나 팁들을 다뤄봤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리깅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액세서리 리깅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다뤄보고 싶었는데 마침 딱 알맞는 피드백 요청이 들어와서 오늘 신나게 다뤄봤습니다. 오늘로 두 번째 올라온 이 PRS 프로젝트 이후로도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 연습했던 모델들, 궁금했던 것들, 질문하고 싶은 것 아니면 어떤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영상 댓글에 달아놓는 구글 폼으로 여러분들의 모델 보내주시면 오늘 영상처럼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모델로 피드백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